장미가 한번 화려하게 피고 꽃을 한 움큼 보여준 다음 나머지 시즌 내내 마치 은퇴라도 한 것처럼 가만히 앉아만 있다면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영상을 들어보세요. 한번 짧게 피고 끝나는 장미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꽃을 피워내는 장미의 차이는 운이 아니고 누군가는 타고나고 누군가는 못 타고나는 신비로운 재능도 절대 아닙니다. 몇 가지 아주 구체적인 요소에 달려있고 솔직히 그중 일부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따라온 조언과 정반대입니다. 정원을 비싸 보이게 만들고 꽃병을 늘 가득 채우고 사람들이 대체 뭘 먹이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게 만드는 그런 장미요. 마스터 장미 재배자가 될 필요도 없고 온실도 필요 없고 매일같이 식물에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 10가지를 올바른 순서로 하면 됩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1번. 애초에 다시 피고 싶어하는 장미로 시작하세요. 가장 큰 실수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나머지 모든 게 더 어려워지거든요. 모든 장미가 계속해서 꽃을 피우도록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어떤 장미는 한번 화려하게 만개하고 나면 그 시즌은 사실상 끝입니다. 그런 품종을 심었다면 비료를 아무리 주고 가지치기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간절히 바라도 끊임없이 피는 장미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밀은 간단합니다. 반복해서 피는 장미를 키우세요. 반복개화, 연속개화 또는 다시 피는 품종이라고 설명된 것을 찾으세요. 플로리분다, 많은 관목장미, 그리고 많은 현대 조경용 장미들은 한번 화려하게 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꽃을 피우도록 일부러 육종된 품종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장미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을 줘야 합니다. 바로 햇빛이에요. 진짜 햇빛 말입니다. 밝은 그늘도 아니고 얼룩덜룩한 빛도 아닙니다. 풍성하게 꽃을 피우는 장미는 최소 하루 6시간의 직사광선이 필요하고 보통은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장미가 아침에 약간 빛을 받고 나머지 시간은 울타리 뒤에 숨어 있다면 그건 수줍어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부족한 겁니다. 햇빛을 더 많이 받을수록 장미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봉오리를 만들어낼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정원사들이 본의 아니게 꽃은 거의 없고 잎만 무성한 거대한 장미덤불을 키우게 됩니다. 지친 식물을 보고 당황해서 질소 비료를 잔뜩 들이붓는 거죠. 질소는 분명히 장미를 자라게 합니다. 문제는 잎과 줄기부터 먼저 자라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잎은 무성한데 줄기만 길어지고 기대했던 것보다 꽃은 적어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꽃을 원한다면 시비는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개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장미를 거대하게 키우려는 게 아니라 계속 꽃을 피우게 만들려는 겁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영향을 받은 식물은 한번 피고 멈추는 게 아니라 오래된 꽃을 새로운 봉오리로 교체할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과하게 주지 마세요. 장미는 배고프지만 극단적인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볍고 규칙적인 시비가 한 번에 왕창 주는 것보다 항상 낫습니다.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뿌리에 스트레스를 주고 약한 성장을 부추기고 해충을 더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자주가 아니라 깊게 물을 주세요. 장미가 계속 꽃을 피우길 원한다면 얕은 물주기는 그만둬야 합니다. 매일 살짝 뿌려주는 건 책임감 있게 느껴지지만 약하고 표면에만 머무는 뿌리와 날씨가 더워지자마자 씨드는 의존적인 식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장미는 꽃을 피우는 것보다 살아남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장미가 원하는 건 뿌리 부분까지 깊게 적셔주는 것입니다. 수분이 뿌리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토양 깊숙한 곳까지 내려갈 만큼 충분히 오래 물을 주세요. 이런 리듬은 뿌리가 더 깊이 자라도록 훈련시키고 더 깊은 뿌리는 더 길게, 더 많은 꽃을 지탱할 수 있는 더 튼튼하고 강한 식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항상 잎이 아니라 흙에 물을 주세요. 젖은 잎은 병을 부르고 병은 개화를 멈추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침이 가장 좋은데 식물이 따뜻한 시간대에 그 수분을 마르게 하고 사용할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깊게 물주기는 더 강한 장미를 만들고 계속 뿌려주기는 의존적인 장미를 만듭니다. 멀칭은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장미에게는 가장 조용한 개화 촉진제 중 하나입니다. 덥고 건조했다가 다시 축축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태를 계속 오가는 장미는 오랫동안 최상의 상태로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그저 스스로를 조절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죠. 5-7cm 두께의 멀칭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수분을 더 고르게 유지하고 더위 속에서 뿌리 부분을 식혀주고 잡초를 줄여주며 토양이 극단을 오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안정된 뿌리는 꾸준한 성장을 만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멀칭은 흙이 튀는 것도 줄여줍니다. 비나 물주기로 흙이 튀어 아래쪽 잎에 닿으면 병균을 함께 옮길 수 있습니다. 멀칭은 잎을 더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다만 줄기 밑동에서는 약간 떨어뜨려 놓으세요. 보호받는 뿌리를 원하는 거지 줄기 주변에 축축한 깃을 만들려는 게 아니니까요. 5번. 모양만이 아니라 새로운 개화 가지를 위해 가지치기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장미 가지치기는 그저 덤불을 깔끔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치기는 식물에게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알려주는 주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장미는 강한 새 가지를 만들도록 꾸준히 유도될 때 가장 잘 핍니다. 새 가지가 바로 새 꽃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기후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주요 구조 가지치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시즌 내내 약하거나 서로 교차하거나 죽었거나 생산성이 없는 가지를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중심부가 빽빽하면 열어주세요. 가느다란 줄기가 에너지만 빼앗고 별다른 꽃을 만들지 못한다면 제거하세요. 요점은 이겁니다. 장미가 약하고 엉킨 가지를 유지하는 데 쓰는 모든 에너지는 봉오리에 쓰지 못하는 에너지입니다. 잘 가지치기 된 장미는 통풍과 햇빛, 그리고 새로운 꽃가지를 계속 만들어낼 공간을 갖게 됩니다. 가지치기는 벌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6번. 시든 꽃을 제대로 제거하세요. 안 그러면 식물이 느려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장미의 임무는 번식입니다. 꽃이 시들기 시작하면 식물은 씨앗을 만드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임무가 완수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꽃 생산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시든 꽃을 덤불에 그대로 두면 식물에게 여기서 끝났어 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러니 시든 꽃을 제거하세요. 단, 제대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냥 시든 꽃잎만 똑대거나 꽃머리만 자르지 마세요. 그 줄기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서 바깥쪽을 향한 튼튼한 잎, 이상적으로는 5개의 작은 잎으로 이루어진 잎까지 찾아서 그 바로 위를 잘라주세요. 그곳이 식물이 활발한 새 성장과 또 다른 강한 개화 줄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훨씬 높은 지점입니다. 그리고 덤불 전체가 지쳐 보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시든 꽃을 빨리 제거할수록 식물은 더 빨리 더 많이 만들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7번. 편하게 느껴지는 것보다 더 자주 집안에 둘 장미를 잘라보세요. 장미를 자르면 밖에서 보이는 꽃이 줄어들까봐 애지중지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런 생각은 그만두세요. 반복해서 피는 많은 장미 품종에서는 전략적으로 자르는 것이 더 많은 꽃을 유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핵심은 목적을 가지고 자르는 것입니다. 그냥 짧은 줄기에 달린 꽃머리만 가져가지 마세요. 건강한 잎마디까지 줄기를 길게 잘라서 식물이 강한 지점에서 가지를 뻗고 새 성장을 밀어낼 수 있게 하세요. 그러면 꽃병에 꽂을 더 좋은 줄기를 얻고 덤불에서는 더 좋은 다음 개화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심리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가장 꽃을 잘 피우는 장미를 가진 정원사들은 보통 자기 식물과 자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해충을 더 일찍 발견하고 병을 더 일찍 알아채고 제때 시든 꽃을 제거하고 정해진 일정대로 영향을 줍니다. 꽃을 정기적으로 자르는 것은 여러분을 식물과 같은 리듬에 맞추게 해주고 그 리듬이 바로 시즌 내내 이어지는 좋은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8번. 공기가 잘 통하게 하고 잎을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사람들은 흔히 장미가 까다로운 이유가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진짜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장미가 빽빽하게 모여있고 습하고 잘 마르지 않는 걸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잎이 계속 축축한 상태로 있고 식물 사이로 공기가 통하지 못하면 곰팡이 문제가 빠르게 나타나고 그러니 장미에게 공간을 주세요. 한 번에 풍성한 화단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너무 빽빽하게 심지 마세요. 빽빽한 장미 화단은 잠깐은 무성해 보일 수 있지만 흑반병, 흰가루병, 그리고 전반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좋아하는 조건을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간격을 두세요. 중심부가 열려 있도록 가지치기 하세요. 밑동에 물을 주세요. 아침 햇살이 빠르게 말려주도록 하세요. 건강한 잎은 태양광 패널과 같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잎이 많을수록 장미는 꽃을 만들 에너지를 더 많이 갖게 됩니다. 9번. 해충과 병이 한 번에 개화 전체를 망치기 전에 미리 대처하세요. 이건 많은 정원사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는 싸움입니다. 진딧물이 새 가지를 뒤덮고 흑반병이 아래쪽 잎으로 퍼지고 거미응애가 더운 시기에 식물에 스트레스를 줄 때쯤이면 이미 다음 개화 주기는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장미는 공격받고 있을 때 꽃을 잘 피우지 못합니다. 비결은 당황하는 게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주 장미를 확인하세요. 새 가지, 잎 뒷면, 꽃봉오리, 그리고 아래쪽 잎을 살펴보세요. 문제가 아직 작을 때 일찍 잡아내세요. 일찍 빠르게 대응하는 건 쉽습니다. 늦어진 대응은 시즌 내내 골칫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최고의 해충 관리는 식물의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적절한 햇빛, 적절한 간격, 적절한 물, 적절한 시비 일정을 갖춘 장미는 자연이 더 강하고 회복도 더 잘합니다. 약하고 스트레스 받은 장미가 문제를 끌어들이고 강한 장미는 문제 속에서도 계속 꽃을 피웁니다.
10번. 장미의 개화주기와 싸우지 말고 함께 움직이세요. 마지막 비밀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줍니다. 장미는 물결처럼 핍니다. 한바탕 꽃이 피고 짧은 회복기를 거쳐 다시 한번 피어납니다. 가장 많은 꽃을 얻는 정원사들은 이 리듬을 이해하고 멈추지 않는 성과를 기대하는 대신 그 리듬을 뒷받침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한바탕 꽃이 지고 나면 바로 시든 꽃을 제거하세요. 깊게 물을 주세요. 정해진 일정대로 영양을 주세요. 약하거나 병든 부분을 제거하세요. 그런 다음 식물이 다시 회복하도록 두세요. 잠깐 멈춘다고 과민 반응하지 마세요. 장미가 필요한 걸 다 갖추면 또 한 번 꽃을 피우며 돌아옵니다. 여기서 인내심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 짧은 휴식기를 보고 식물에게 이것저것 마구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비료를 더 주고, 물을 더 주고, 가지치기를 더 하고, 더 들들 볶죠. 그건 보통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생산적인 장미는 끊임없이 간섭해야 하는 식물이 아닙니다. 똑똑하게 뒷받침해주고 나서 자기 할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식물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가끔씩만 피는 장미를 반복해서 꽃을 피우는 장미로 바꿔주는 10가지 검증된 비결입니다. 다시 피도록 육종된 장미로 시작하고 충분한 햇빛을 주고 잎이 아니라 꽃을 위한 영양을 주고 깊게 물을 주고 뿌리에 멀칭을 하고 강한 새 개화 가지를 위해 가지치기 하고 시든 꽃을 제대로 제거하고 꽃을 자주 자르고 공기 순환을 유지하고 해충과 병에 미리 대처하고 식물의 자연스러운 개화 주기와 싸우지 말고 함께 하세요. 이 중 두세 가지만 이번 시즌에 적용해도 눈에 띄는 차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결과를 본 다음 나머지를 차례로 더해가면 여러분의 정원은 마치 몇 년간의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했을 것 같은 장미 정원처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불필요한 군더더기 없이 더 나은 결과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간단하고 실용적인 재배 가이드를 매주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장미 비결 중 대부분의 정원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어떤 장미를 키우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정원에 뭐가 피고 있는지 정말 듣고 싶어요.